지금부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스마트 항만 실장님을 모시고 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내용 세 가지가 크게 있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산항이 그동안 부산 발전에 기여해왔던 그 측면에 대해서 우리 연경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항만하고 사실 도시하고가 발전하는 항만 도시라는 관점에서 부산항이 아주 잘 발전해 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물동량 측면에서 이런 조그만 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물동량을 많이 처리하고 글로벌 물동량을 많이 처리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잘해 왔다라는 거는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 그 속에서 열어봤을 때 그 항만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탈을 한다라는 거는 그런 이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은 매력적이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부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가고 싶은 곳입니다. 여기 가면은 정말 멋있는 곳이고 보고 싶고 관광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놀러는 오는데 반대로 이제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 반대로 이탈하다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그 말은 아까 장하용 박사님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젊은이들이 원하는 직업군이 없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산업군이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연구한 것 중에 최근에 연구를 제가 했는데 저희 다른 나라, 그러니까 스마트 항만이든 항만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았던 항만들을 분석을 해보니 항만 산업군도 굉장히 발달했지만 스마트 항만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데이터 산업, 그런 쪽 군에 있는 그 노동 인력들도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 있는 부산항 잘하고 있지만 항만 산업은 굉장히 집중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산업을 포함한 항만 산업 정말 이게 스마트화가 됐나라는 질문을 딱 던졌더니 거기에 대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말은 항만 산업이 발전된 부산항은 항만 산업 발전되었지만 스마트화는 아주 안 되어 있다. 고로 젊은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되는 그런 스마트화 부분은 많이 조금 처져 있구나. 그런 현상이 이런 걸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장하용 박사께서 언급했다시피 지금 부산은 여러 가지 심각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특히 그 젊은이들이 그 이탈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아주 심화되고 있고요. 그 지금 조사에 하면은 이 부산으로 저희 젊은이들이 오기는 옵니다. 오는데 대학 입학을 한다든지 뭐 그를 연배에서는 오는데 대학 졸업한 이후에는 이 부산을 이탈하는 그 숫자가 더 큰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부산의 소위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기대한 만큼 이제 적다고 그럴까요? 부족하니까 지금 가는 건데, 즉 부산은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그 주제인 해운 항만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산업에 있어서 이렇게 소위 첨단화, 이렇게 스마트화 가는데 뒤처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항만 또한 지금 앞에서 발표했다시피 젊은이들이 항만 쪽에 사실 부산 항만이 부산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는데 초창기에는 지금에 와서는 그 기여도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은 사실 이제 의문이 붙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용 측면에서도 젊은이들이 이 그 해운 항만이 굉장히 중요한 부산 산업인데 이쪽에 젊은이들이 일할 자리가 많아서 여기에 이제 더 그 소위 왔던 젊은이들이 더 머무르고 더 다시 여기에서 유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측면의 부산항에 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서 오늘 우리 그 연경 박사님이 특히 이제 전공하는 것이 이 항만의 스마트화입니다. 그래서 부산 산업이 스마트화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이렇게 많아지기를 바라듯이 이 항만도 빨리 스마트화해서 좀 소위 그 연봉도 높은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취약하다는 것을 좀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그 영 박사님 특히 쪽에 전공이시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항만의 스마트화가 뭐 약간 자동화와는 다른 개념으로 사실은 스마트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은 그 모든 면에 있어서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효율성도 높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 물류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를 시킬 건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을 열어보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부산 뭐 항만 도시들이 원하든 아니면 외국에서 원하든 모든 항만이 우리나라 부산항이 정말 그것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어느 정도의 부족한 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약간은 각 그 단절도 되어 있고요. 각 그 운영되는 각 주체별로도 되어 있다 보니 데이터를 전체를 모아서 분석하는 것도 안 되어 있고, 실제 우리가 IT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지만 그 IT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그걸 가공해서 이걸 어떤 서비스를 창출해서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초점을 맞췄을 때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아까 앞에 부분에 사람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과연 빅데이터 전문가가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AI 전문가가 있느냐? 특히 더 항만 쪽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육성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게 부산에서 많이 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뒷받침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약간 그게 접목된 두 가지 부분이 접목된 부분이 이제 뭐 그 첨단 그쪽 부분하고 그리고 실제 하해원 항만하고 연결이 된 그런 교육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요. 또 외국에 저희가 출장 갔다 왔을 때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시뮬레이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뮬레이터가 이제 있다라는 말은 항만 그쪽에 직접 항만이나 이런 데 적용되기 전에 직접 한 번 더 교육 훈련을 통해 직접 해보고 적용해 보기도 하고 자기가 데이터 분석도 해보기도 하고 이런 어떤 루트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런 교육 시스템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 있는 느낌. 일단 1차적으로는 저는 이런 이제 부산항의 스마트화에 가장 이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 파트도 같이 이제 엮여져서 간다면 조금 더 좋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이 이 부산항이라는 이 막대한 인프라를 지금 갖고 있으면서 함께 지금 발전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사실은 뭐 꼭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이 부산항에 대한 인식은 사실은 지금은 뭐 좀 괜찮습니다만은 15년 전만 해도 물동량이 부산 북항에 이제 이렇게 몰리면서 수많은 컨테이너가 이제 부산 시내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매연을 일으키고 소음을 일으키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깊이 하는 그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고 항만에 대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 소위 젊은이들이 또는 우리 그 시민들이 항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선호도가 높다든지 좀 이렇게 가까이 하는 그런 면이 굉장히 부족했고 특히 그 항만 구역하고 시 구역하고 지금 이 철조망들이 막 쳐 있어서 완전히 그 단절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산 북항이 이제 신항으로 또 옮겨가고 그 다음에 또 열린 그런 이제 항만과 그 우리 영내가 이렇게 이제 단절되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많이 이제 바뀌고 있고 특히 이제 부산 북항 재개발이 지금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 부산이 우리 시민이 원하는 그런 항만으로 지금 이제 변모해 가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하영 박사님께서 지금 조금 전에 그 발표 중에 그 소위 인구 이동에 대한 문제를 지금 잘 결부시켰는데 결국은 이 아까 앞에서 말씀했다시피 부산이 이제 지금 자꾸 낙후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 빨리 적응해서 앞서가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느리단 말이죠. 지금 사회가 4차 산업 시대 디지털 사회로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그런 변화를 제가 느낄 수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그러다 보니 지금 부산이 자꾸 낙후되고 있는데 항만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지금 부산 시민이 원하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부산항이 고용의 측면이든 또는 그 산업적인 또 이 창업이라고 그럴까 이런 학대에 대한 그런 아마 기대가 있어. 근데 그게 미치지 못하지 않는가.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장하영 박사님께서 이 부산항이 부산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 조금 발표했지만은 좀 요약해서 조금 더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론적으로 우리 부산의 도시 비전이 뭡니까? 바로 해양 수도였습니다. 예, 그 해양 수도라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장을 하고 또 오래 전부터 이 도시의 비전으로 삼았던 이유는 우리 부산이 이 해양을 빠지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또 제가 또 참여해서 하고 있는 연구 중에 동남권 발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많이 들었다시피 이제 메가시티권인데요. 또 하나의 어떤 수도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50% 이상의 인구들이 몰려 있는 이 수도권에 대응을 하고 또 우리 국가의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 동남권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동남권이 이 위에 수도권과 다른 점은 바로 바다를 바로 밀접하게 접촉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부산에 만약에 바다를 반대로 오늘 이상님 질문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산에 바다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과연 우리 부산의 지금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처럼 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부산이 얼마만큼 이 바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해운 항만 산업이 우리 부산에 또 그 인근 부울경 지역까지 포함해서 또 국가 전체적으로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뭐 다 그 의미 있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만은 특히 이제 세계 주요 항만의 소위 총 부가가치액을 지금 비교하면서 부산의 옆에 인근에 있는 뭐 상하이라든지 다른 싱가포르 그런 주요 항만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거로 이렇게 부산 6조고 다른 항만은 뭐 2배, 3배 이렇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한 번 더 그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고민이 결론적으로 또 해결책이었던 그 파트가 바로 결론적으로는 해양 자치권입니다. 이 이제 국가가 어떤 항만 그리고 해운에 대한 어떤 사무들을 가지고 있으니 실제적으로 또 국가가 아까 우리 이영경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전체 국가적으로 어떤 급속한 성장을 해야 되는 시기에서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항만, 해운이 그 지역에 또 그 지역의 산업에 또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욱더 고부가 가치에 또 좋은 일자리를 줄 거에 대한 고민들은 결론적으로 국가도 잘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자체입니다. 그 지자체가 실제적으로 그것에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부가가치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해양자치권이 없는 바로 지자체는 이러한 부분에 접근하기가 힘들고 국가는 국토 전체적인 어떤 각 지자체 전체를 같이 봐야 되는 17개가 되는 그런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자체를 전부 다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부산에 특화된 또 부산에 맞춤형 어떤 정책들을 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결론적으로는 해양 자치권이고 그 자치권이 결론적으로 그 다음 우리 부산의 미래상의 어떤 큰 솔루션이 될 거다라는 것이 이 연구의 어떤 방향입니다. 뭐 세 번째 우리 토론 그 주제가 되는 해양 자치권을 제가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장 박사께서 미리 이제 소위 항만별 총 부가가치액이 이렇게 낮은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그게 그렇게 이제 연결이 자연적으로 된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그 국가별로 보면은 소위 바다를 끼고 있는 국가 중에서 소위 그 수도는 대부분 육지에 있는 나라가 많죠. 그렇지만은 소위 경제 수도 제2의 그 도시는 대부분 이제 항만을 끼고 있는 제1 항만의 도시들이 많거든요. 이제 가까이 있는 뭐 중국도 상하이가 그렇고 상하이 그 경제 수도로서 뭐 GDP든 GDRP든 뭐 어쨌든 중국을 대표하는 그런 경제 도시죠. 그 다음에 저 유럽으로 넘어가서 뭐 제가 한번 가봤던데 그 스페인 같은 데에도 바르셀로나가 마드리드는 뭐 수도에 육지에 있지만 바르셀로나는 이제 또 항구 도시잖아요. 훨씬 더 활력이 넘치고 굉장히 부자 도시단 말이죠.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뉴욕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부산이 이거는 뭐 다른 나라의 그 제2 그 항만 도시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세계 그 상위권에 있는 그런 아까 그 환적 세계 2위고 또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쪽에서도 지금 한 5위, 4위, 5위, 6위 하는 그런 정말 이 동북아의 정말 허브 항만 도시로 이거 인프라라든지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도 이 부산이 지금 뭐 2위가 아니고 지금 뭐 3위로 추락할 GDP는 3위로 추락되었고 인구도 그렇고 지금 경제 전체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단적으로는 부산이 해양을
다른 국가처럼 잘 활용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거는 바로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싶었던 해양 자치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건 다 넣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앞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해양 자치권 부분을 조금 더 지금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이영경 박사님께서는 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계시고 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말씀하기 조금 예민한 내용입니다만은 뭐 하여튼 또 학자로서 한번 좀 간단히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 자치권 관점에서는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네.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그 해외 항만하고 이제 도시하고가 굉장히 협력을 잘하고 있다는 말은 반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해양수산부와 그리고 지자체가 굉장히 협력을 잘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제 그 항만 도시를 개발을 하고 있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같이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어디든 컨테이너에 굉장히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는 부산이 그렇게 돼 있지만 다른 항만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 뭐 콜드체인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는 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건가, 뭐 어떤 경우는 하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어떤 품목들을 어떻게 취급하는 항만으로 모습으로 갈까,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 어떻게 할까 같이 고민하고 있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아까 방금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는 것처럼 언급했던 모든 항만들이 공통적으로 물동량을 발달한 곳이 아니라 관광도 같이 발전돼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오는 항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건만 오는 항만이 아니라 사람이 오는 항만인데 우리는 사람이 도착하면 굉장히 불편한 항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우리가 내려서 기차를 타고 부산에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그 도로 여건이라든지 이런 건 되게 잘 돼 있다 하는 면은 반대로 바다로 만약에 접근을 해서 부산에 접근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다. 밖에서 봤을 때 멋있었는데 접근하려고 하니 불편하니까 안 내리게 되는, 그리고 내렸을 때 깨끗하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고민하게 되는, 그렇게 만든 거는 애초부터 이제 우리가 항만하고 도시를 설계할 때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같이 이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다 이제 다 뒤엎어야 되냐라는 질문을 만약에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제가 영도에 입주하기 전에 처음에 영도 내려오는 게 되게 슬펐었거든요. 부산의 영도는 굉장히 낙후된 곳이야 라고만 계속 듣고 있었는데, 제가 입주하고 난 뒤에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사람을 끄는 거는 어떻게 따져보면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거기에 맞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예를 처음에는 커피점들이 하나씩 생기더니 이제는 맛있는 음식점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여러 도시에서 모여들기 시작하죠. 근데 교통이 저희들이 굉장히 불편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따져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이 바다 구경을 할 수 있고, 높은 곳에서 뭔가를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걸 제공함으로 사람이 오듯이, 부산이 항만이 외국에서든 뭐 어디서든 누가 몰려올 수 있는 항만의 모습이 뭔가를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기 살고 있는 도시민들이 같이 고민을 해서 그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첫 번째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게 뭐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예상과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이영경 박사님께서 그 영도 혁신도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연이 큽니다. 제가 한국해양대 학장으로 하고 있을 때 해양수산 공공기관 그 노무현 정부 때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 제가 외람되게도 해양수산 공공기관을 부산에 유치해야 된다고 굉장히 열심히 뛰었고, 제가 유치위원장을 공동으로 맡아서 이렇게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조금씩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부산은 이 해양수산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 신항도 뭐 항만, 하여튼 바다 관련한 이런 인프라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굉장히 지금 좋은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데, 이제 구슬이 서말에도 꽤 보배가 되듯이, 제가 볼 때 지금 부산은 이 보석 같은 바다를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잘 활용할 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즉 그거는 이게 육상 따로 해상 따로 지금 이것이 지금 완전히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는 아무리 바다를 하고 싶어도 그 바다는 관할권이 이제 해양수산부에 있다 보니까
할 수 있고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민 입장에서는 육상이나 바다는 다 부산인데 부산으로 생각하는데 정작 그 관할권은 완전히 분리해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게 너무 많고 특히 이제 성장 발전 개발을 위해서는 어떻게 부산식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부산은 바다를 갖고 있고 해양 수도로 그렇게 구호를 외쳐도 실질적으로 바다를 통해서 아까 말한 일자리 창출이든 또 산업을 발전시키든 하는 데서는 굉장히 영역이 좁은 거죠. 그래서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은 부산이 정말 바다를 알고서 이 부산 전체를 그랜드 디자인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부산은 계속 육지 지향에서 소위 육지 도시와 비교하면서 이 국한된 그런 발전 계획 가지고는 부산 소위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 도시. 그러니까 아까 언급했던 싱가포르, 로테르담 뭐 그런 또는 뉴욕 같은 그런 국가의 제2 경제 수도 같은 그러니까 경제 수도 같은 도시로 가기에는 저는 요원하다. 그래서 반드시 해양 자치권을 확보해서 이걸 바다와 육지를 이렇게 함께 그랜드 디자인해서 나아갈 때만에 그 도시가 저는 부산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래서 오늘 장하영 박사께서 부산항의 부산 발전 기여에 대한 뭐 과거 또는 앞으로 미래상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영경 박사님께서 또 ICT 전문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제 짚어주셨는데 하여튼 바쁜 시간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세미나가 소위 부산을 이야기하는 발전을 이야기하는데 또 부산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즉 스마트화 되는데 좋은 아마 레퍼런스가 저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오늘 세미나를 그렇게 녹화합니다만은 이 소위 시청해 주시는 분들한테 유익한 그런 세미나가 되었기를 제가 희망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